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시키겠다고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 초기부터 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2년이 넘도록 여당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가 이제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어요.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선 특검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냈고 이제 아마 14일 표결을 하겠죠. 이 특검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반, 2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연결되면서 방탄이라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려는 걸 좀 주저하게 만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거에 오히려 전 국민의힘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들과 저희 언론 보도들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14일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요. 그리고 25일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인데 이후 28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표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김 여사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날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김 전 대변인님. 이게 다 1심 선고 직후로 있다 보니까 이 표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 저기 그렇게 뭐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뭐 표결이 나오는 저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이건 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두 개의 1심 선고에서 둘 다 그 유죄가 거의 뭐 명확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그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갖다가 뭐 얘기한다 또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 한 해 내내 1년 내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명품백 수수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이거 다 검찰에서 다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다 털어줬고 또 그 이후에 명태균 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규명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여론에 대한 지지율로 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이 지금 대통령께서 두 번의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거를 헌법에 반한다라고 그 느끼시는 국민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법 방해 행위가 맞다라고 느끼시는 국민이 더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실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이 전 의원님께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성찰해야 되는 부분 있죠. 안타깝죠. 답답합니다. 근데 국감이요. 김건희 여사 또는 청와대란다. 용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으시겠지만 계엄 문제가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외환 유치, 그러니까 외국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의미인데 장 변호사님, 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계엄이나 외환 유치,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로 공감대를 받고 있는 주장인가요? 아마 김민석 의원이 오늘 떼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완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위기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이 북한군이 뭐 용병이든 파병이든 간부분이 지금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오진 않는데 너무 발언이 세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조금 이제 신중한 입장인데다가 서방 열강국들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투해가지고 지금 국지전이 여러 군데에서 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용인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확전에 참여하는 듯한 발언이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고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뭐라 그럽니까? 총알바지. 굉장히 워징이 세죠. 이런 부분이 한반도 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전략을 강구할 것인가? 마치 이 한국 정치에 지금 정무적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이런 외교 상황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시잖아요. 예. 저분이 예전부터 계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민주당의 다른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실상 저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또 사과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설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차차 근거 내보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뭐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 잠깐 뭐 회의를 했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다고 이제는 문자 메시지, 사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이 정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11월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좀 찾아봤는데 예. 그 위증교사 사건이 25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것을 하나 알아봤는데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올해 6월에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기 사건에 있어서 증인 3명에게 위증교사를 시킨 혐의였었는데요. 예. 이게 징역 10월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백현동에 대해 뭐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제는 탄핵을 넘어 계엄을 이야기하는 부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께서 언급 주신 부분은 강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제 뒤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얼굴 그리고 보수 책사들 만나 외연 확장 시동이라는 그림이 나왔죠.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보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11일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내일 모레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30일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님, 투트랙 맞나요? 투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이 사회의 정치 원로들에게는 늘 언제나 뭐 자문 구하고 또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투트랙으로 바라볼 일이냐 이런 부분은 있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많은 역대 대통령도 만들고 또 킹메이커 역할도 하시고 또 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신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조언들, 이런 부분들은 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런 분들을 야당 대표도 만나서 말씀 듣고
뭔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분들도 저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여기서는 이전 의원님과 김 전 대변인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